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제1과목 일반화학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물질과 과학 부분입니다. 물질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바탕이죠. 크기나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질을 갖는 물체를 구성하는 본질을 말합니다. 원자, 분자 및 이온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습니다.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체크포인트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화나트륨이나 이산화탄소 등과 같이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되어 있어서 고유한 빛, 냄새, 맛, 비종, 녹는 점, 끓는 점 등을 갖는 물질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끓는 점이 일정하죠. 혼합물의 경우에는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섞여 있는 물질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균일 혼합물은 조성이 일정한 혼합물을 말하죠. 공기나 가솔린이나 설탕물처럼요.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은 순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것, 그리고 혼합물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순물질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요.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합물과 원소의 차이점은 바로 연소 생성물인데요. 원소의 경우 한 가지 연소 생성물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연소 생성물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중 혼합물을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방법에는 우선 분리라고 하면은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의 차이를 이용해서 순물질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분리라고 하고요. 순물을 제거해서 순물질을 만드는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경우 거름 그리고 증류, 고체 혼합물의 경우 분별 결정, 승화, 추출, 액체 혼합물의 경우 분별 증류, 그리고 분별 깔대기법이라고도 하는 밀도차를 이용하죠. 기체 혼합물의 경우 액화 또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분리, 정제합니다. 체크포인트에 기체 혼합물의 분리 정제에 대해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체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 거름, 여과법이라고도 하죠. 흙탕물에서 흙과 물을 분리하는 것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이 증류고요. 분별 결정은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하고 용해도 차이가 작은 고체의 분리, 석출이죠. 용해도 차에 의해 결정이 석출되어 분리하는 방법, 재결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승화성 물질이 승화되어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추출, 분별 증류에서 분류법은 비등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액화법, 기체 혼합물을 액화시켜 분별 증류하거나 비점 차이를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얘가 나와 있어요. 공기의 액화 분리, 관련 문제가 나왔었죠. 액체 공기에서 질소 등을 분리해 산소를 얻는 방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끓는 점, 비등점이 더 낮은 질소가 먼저 기화한 후 기체 상태의 질소를 얻은 후에 산소를 얻게 되죠. 크로마토그래피, 정지상과 이동상을 이용해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동속도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혼합물의 분리와 정제하는 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질의 상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3가지 상태를 물질의 3태라고 하는데요. 모든 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에는 반드시 에너지 변화가 따르죠.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의 변화. 그림을 보시면 고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용융이 되면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고체가 되는 것을
음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액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화되면 기체,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한 것을 액화라고 하죠. 고체와 기체 사이에는 승화라고 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기체, 기체는 분자 간의 간격이 3상태 중에서 가장 크다. 네, 분자 간의 간격이 가장 큽니다. 분자 운동, 진동, 회전, 병진 운동이 가장 활발해서 에너지가 가장 크죠. 액체는 진동과 회전 운동을 하고요. 고체는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큽니다. 상평형 곡선을 보시면 AD 곡선은 고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액체가 되는 용융 곡선이에요.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화, 액화 사이를 증기 압력 곡선, 그리고 고체와 기체, 기체와 고체 사이의 곡선 AC는 승화 곡선입니다. 점 A는 삼중점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온도와 압력을 표시한 점을 말합니다. 물의 3상태, 고체, 액체, 기체, 얼음, 물, 수증기에 대해서 3상태를 보시면 물의 현열, 그리고 얼음의 융해열, 물의 기화열, 물의 비열, 얼음의 비열, 수증기의 비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할 때의 열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문열이라고도 하는 잡열은 온도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만 변할 때의 열량을 말하고요.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이 값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얼음의 융해열, 그리고 물의 기화열, 그리고 물의 비열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중에서 0도씨의 얼음 10g을요. 모두 수증기로 변화시키려면 약 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0도씨의 얼음을 수증기로 변화시킬 때 우선 0도씨의 얼음, 0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의 물이 되겠죠. 그리고 100도씨의 물이 되었다가 100도씨의 수증기가 됩니다. 0도씨의 얼음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3단계를 거치죠.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는 동안에는 융해열, 그리고 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열이죠. 그리고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화열, 증발잡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음의 융해열 80칼로리 per g 곱하기 10g이죠. 800칼로리가 필요하죠.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칼로리 per g 도씨 곱하기 10g 곱하기 100에서 0도씨를 빼주죠. 계산해주면 1000칼로리 나와요. 세 번째에서는 물의 기화열 539 칼로리 per g 곱하기 10g 5390칼로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7190칼로리가 얼음 0도씨 얼음 10g을 모두 수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관련된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원에서는 결정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고체의 결정 구조, 그리고 결정에 따른 분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결정에서 일정한 녹는 점을 가지는 것을 결정성 고체, 결정의 특성이 없고 녹는 점이 없는 것을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결정성 고체에는 원자 결정, 분자, 이온, 금속 결정이 있는데 결정에 따른 분류표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와 분자 부분 볼까요? 원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말하죠.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하고 양전하를 띤 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하고, 그리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위에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갖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음으로 화전된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원자 핵은 일정한 수의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으나 양성자는 양으로 화전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핵은 양의 전하를 띱니다. 중성자는 아무 전하를 띠지 않아요. 전자하고 양성자는 전하의 크기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같은 수의 전자와 양성자를 갖고 있어요. 전자는 유리관 양 끝에 전극이 연결되어 있고요. 유리관 안에는 낮은 압력의 기체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전류를 방전시키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색을 방출하다가 압력을 천천히 낮추면 음극 주위에서부터 어두운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방출하는 빛이 사라져요. 마치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듯이요. 이것이 음극에서 방출되었기 때문에 음극선이라고 부르는데, 톰슨이 실험을 합니다. 양극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음극에 더 가깝게 놓고요. 그런 다음에 하전판을 놨어요. 이 음극선은 두 하전판 사이로 지나면서 구부러지게 되는데, 음극에서는 밀리고 양극에서는 끌리게 되어서 음극선이 음으로 하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실험은 유리관을 채우고 있는 기체의 종류나 전극을 만드는 물질에 상관없이 음극선이 같은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종류의 물질에 음극선이 들어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현재 전자로 불리는 음으로 하전된 입자들이 원자를 이루는 구성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입자를 발견한 후에 양으로 하전된 이온을 금속박으로 충돌시켰을 때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 관찰을 했어요. 대부분 알파 입자들이 금속박을 통과를 했는데, 소수의 알파 입자들은 커다란 각도로 산란되거나 되돌아갔어요. 이 금속박에서 알파 입자의 산란 현상을 이용해 원자의 핵 모형을 제안했어요. 이 모형은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핵이라 부르는 양으로 하전된 중심 입자에 모여 있고, 그 주위는 음으로 하전된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고.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핵에 몰려 있지만 핵은 원자의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의 직경은 핵의 직경의 약 10만 배나 커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금속박에 보냈을 때 대부분이 빈 공간 속을 그대로 통과하거나 핵에 부딪히면 양전하끼리 반발해서 산란되는 거죠. 또 알파 입자하고 질소 원자의 충돌로 수소핵이 형성됨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핵하고 알파 입자 충돌에서도 수소핵이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져서 원자핵은 수소핵, 즉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난 후에 1930년도에 베릴륨 원자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서 물질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복사선을 얻게 되었는데, 체드윅이 이 복사선이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 중성자가 핵의 구성체이고 다른 입자들도 알파 입자로 충돌시키면 중성자로 내보낸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즉,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량수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의 총수로 양성자 수에 중성자 수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떤 원자 핵에서 양성자의 수가 3이고 중성자의 수가 2일 때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5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 원자량,
알려주고요. 중성자하고 양성자 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또는 이온 형태를 보여주고 원자량 주어진 후에요. 전자수, 중성자수, 양성자수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원자의 표시법을 보시면 원소 기호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를 쓰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전자 수하고 같습니다. 좌측 상단에 질량수예요. 질량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죠. 그리고 이온이 되었을 때에는 우측 상단에 전하 표시해주고요. 화합물 내에서의 원자의 수는 우측 하단에 소문자 N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원소기호 F, 플루오르죠. 원자 번호 9번입니다. 전자 1개 증가된 상태이죠. 원자량이 19일 때. 이 플루오르 이온은 전자수는 원자 번호 더하기 전자 1개 증가했기 때문에 10이죠. 중성자 수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하고 같으니까요. 9 더하기 미지수. 그러면 10이죠. 양성자 수는 9. 다음 동위 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말해요. 하단에 나와 있는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원소는 동중체, 동중핵이라고도 해요. 원자 번호는 다르나 질량수가 같은 원소를 말합니다.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된 단체, 성질이 서로 다른 단체를 말합니다. 원자 배열 상태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요. 표를 보시면 탄소, 산소, 인, 황, 원소에 대한 동소체, 그리고 연소 생성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탄소의 경우 다이아몬드, 흑연, 활성탄,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로 같습니다. 흰 인, 백린이라고도 하죠. 백색 또는 담황색의 자연 발화성 고체입니다. 황린을 260도씨로 가열하면 정린, 붉은인이 나와요. 황린하고 정린이 서로 동소체인 관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황은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황이고요. 다음 원자설에 관한 기본 법칙을 보시면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원자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일정한 원자수와 비로 결합합니다. 얘가 나와 있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성될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라는 것. 배수비례의 법칙은 두 원소가 화합해서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 얘가 나와 있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질량 12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16대 32, 즉 1대 2의 정수비를 이루죠.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되는 화합물의 예는 무엇인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이산화황과 삼산화황도 있습니다. 다음 원자량은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이 값과 비교한 다른 원자의 상대 질량을 말하는데 그람 원자량은 원자량의 그람 단위를 붙인 값으로 1g 원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소 개수를 갖습니다. 당량은 어떤 원소가 산소나 수소와 결합 또는 치환할 수 있는 원소의 양으로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람 당량은 당량에 그람을 붙인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산염기의 당량을 예로 한번 들어서 볼게요. 산의 1g 당량, 산의 분자량을 수소의 개수로 나누죠. 얘가 염산 나와 있어요. 염화수소. 수소는 1개. 염화수소의 분자량은 36.5g/몰이죠. 수소가 1개.
그래서 염화수소의 당량은 36.5g/EQ입니다. 염기 1g 당량, 염기의 분자량을 수산기의 개수로 나누죠. 수산화 칼슘이 나와 있어요. 수산기 2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산의 1g 당량은 얼마일까요? 분자량이 98g/몰입니다. 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수소 개수죠. 분자량 98g/몰 나누기 수소의 개수 2개죠. 1g 당량은 49g/EQ하고 같습니다. 원자량 구하는 방법은 듀퐁프티 법칙과 당량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자 및 이온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기본 입자로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에 의해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가드로 분자설은 읽어보시고요.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으로 얘가 나와 있어요. 물 분자의 분자량은 수소의 원자량 2개에 산소의 원자량 16을 더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람 분자량은 분자량의 그람 단위를 붙인 값입니다.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공기 중에 질소는 78%, 산소 21%, 아르곤이 1%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 분자량은 공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의 분자량의 몰 분율을 곱한 뒤 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질소 분자량 28 곱하기 78 더하기 32 곱하기 21 더하기 40 곱하기 1 나누기 100 해주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96 약 29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온은 전하를 띤 원자나 원자단을 말하는데요. 이때 원자단은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 마치 하나의 이온처럼 작용하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 되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죠. 다음 분자설에 관한 기본 법칙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기체일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몰 B는 부피 B하고 같고 개수 B하고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합성할 때 수소 12리터하고 질소 12리터가 반응이 완료된 후에 남은 기체가 무엇일까요? 개수 B는 3대 1입니다. 질소가 4리터 반응하고 8리터가 남겠죠. 개수 B는 몰 B하고 같고 부피 B하고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수는 일정하다라는 법칙입니다.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atm에서 최적이 22.4리터이며 이 부피 속에 있는 분자 수는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에요. 일정한 온도에서 모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모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보일-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죠. 체크 포인트 보시면 분자식과 실험식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분자식은 실험식의 정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험식 B는 각 성분의 질량을 원자량의 비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알데히드, 탄소 12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1 더하기 16 전체 44g/몰로 탄소, 수소, 산소 순서로 전체 질량 중 몇 %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4g/몰 중에서 탄소는 24 곱하기 100 해주면 54.6%, 그리고 수소는 전체 44 중에 4 곱하기 100 해주면 9.1%, 산소는 44 중에 16 곱하기 100, 36.3%죠. 산소의 경우는 전체 100에서 54.6 더하기 9.1을 빼줘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식을 구하기 위해서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54.6g 나누기 탄소 12g/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4.55 몰이 나오고요. 수소의 경우 9.1g 나누기 1g/몰 해주면 9.1몰. 산소의 경우 36.3g 나누기 16g/몰 해주면 2.27몰이 나오죠. 산소가 2.27몰입니다. 몰비 계산해주기 위해서 각각 2.27몰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하나인 실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체 분자의 운동 중 그레이엄의 법칙입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법칙인데요. 분자량이 작은 기체일수록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확산 속도가 빠르죠.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두 기체의 분출 속도는 밀도 및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T는 확산 시간을 말합니다. 무거우면 빨리 못 가요. 확산 속도는 확산 소요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과 밀도가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은 기체 분자의 몰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 3번 혼합 기체의 압력과 몰 분율과 부분 압력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돌턴은 1801년에 혼합물 중 각 기체 성분은 혼합물의 전체 압력에 기여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기체 혼합물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 성분의 개별적인 압력의 합과 같다라고 했어요. 각 기체 성분의 부분 압력의 합은 전체 압력, 즉 부분 압력들의 총합이죠. 앞에서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압력이 기체의 몰수하고 온도의 곱을 부피로 나눈 값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이때 혼합기체의 분압비는 몰비하고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전체 압력분의 성분의 압력은 전체 몰수분의 성분의 몰수하고 같아요. 전체분의 1이라는 성분의 압력은 전체 몰수분의 1이라는 성분의 몰수하고 같다. 이것은 앞에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할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체 중에 성분인 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분 1의 압력은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화학식의 종류에는 물질의 구성 원자를 원소기호로서 가장 간단하게 표시한 화학식인 실험식.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의 분자식으로부터 나누기 2 해주면 가장 간단하게 표시한 실험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분자식, 분자의 정확한 원자 조성을 나타낸 화학식입니다. 시성식의 경우에는 분자 속에 들어있는 작용기, 관능기의 결합 상태를 나타낸 화학식으로 물에서는 히드록실기, 아세트산에서는 카르복실기가 있죠. 그리고 알데하이드, 케톤, 에테르가 있습니다. 또 에스테르가 있어요. 구조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 상태를 결합선으로 나타낸 화학식을 말합니다.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은 분자식과 실험식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분자식은 실험식의 정수를 곱하죠. 그리고 실험식 B의 경우에는 각 성분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알데히드 실험식을 구해보면 우선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에 분자량은 12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44 g/몰과 같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순서대로 전체 44 g/몰 중에서 탄소는 12 g/몰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54.6%가 나와요. 단위는 모두 없어지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전체 44 중에 4g 곱하기 100 해주면 9.1%고요. 산소는 전체 44 중에 16 곱하기 100을 해주면 36.3%. 산소의 경우에는 100에서 탄소 54.6%하고 수소 9.1을 더한 것을 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식을 구하기 위해서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줍니다. 54.6g을 탄소의 경우 12g/몰로 나눠줘요. 그러면 4.55몰이 나옵니다. 수소는 9.1g 나누기 1g/몰 해주면 9.1몰이고요. 그리고 산소의 경우 36.3g 나누기 16g/몰 해주면 2.27몰이 나와요. 산소 2.27몰로 각각 탄소, 수소, 산소 나눠주면 몰비를 계산을 해주면 탄소는 2개, 수소는 4개, 그리고 산소 1개인 실험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화학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요. 그런 다음에 작용기, 관능기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줘야겠죠. 이때 원자나 원자단의 원자가를 서로 교차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전용 원소의 원자가 그리고 원자단의 원자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상 1쪽이죠. 원자가 1 플러스 1 그리고 염소 7쪽입니다. 원자가 마이너스 1 서로 원자가를 교차를 해주면 NaCl 화합물 내에서의 원자의 수는 각각 1개씩이죠. 화학식을 명명할 때에는 모든 이성분 화합물을 명명할 때에는요. 음이온 이름 앞에 쓰고 어미로 화를 붙입니다. 수산화, 알루미늄, 시안화, 칼륨. 음이온의 원자단이 수소와 결합한 물질의 경우 어미에 산을 붙입니다. 단 수산화 이온과 암모늄 이온은 제외되고요. 황산과 초산, 양이온의 원자가가 2개인 경우, 원자가가 작은 경우에는
제1 또는 원자가를 로마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원자가가 큰 경우에는 제2 또는 원자가를 로마자로 표시해줍니다. 이해가 나와 있죠? 음이온의 원자가가 2개인 경우에는 원자가가 큰 음이온에 과를 붙입니다. 음이온의 원자 수가 여러 개인 경우 음이온 원소의 수를 붙입니다.